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른바 기습 입당 논란으로 이날 상견례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지난달 30일 입당 당시 이 대표가 지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고 김 원내대표는 휴가를 간 사이 사전 조율 없이 전격 입당을 결정하면서 패신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무리 입당 시기가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일정을 급하게 바꿀 필요가 있었어도 다시 논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지방 일정 중인지 몰랐다는 윤 전 총장의 발언을 겨냥해서는 여의도 바닥에서 당대표 일정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토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윤 전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와 입당 시기가 늦지 않을 거라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상견례 자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일심동체 대동단결을 강조했고 윤석열 전 총장 역시 당원으로 헌신할 것이다라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 갈등이 완전한 봉합 수준으로 들어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실 산하에 대선 후보 검증단을 꾸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내용이 즉슨 10명 정도의 당내 후보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사전에 첩보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 대표실 산하 대선 후보 검증단을 꾸려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검증단장에는 김진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 기구를 그것도 당대표 산하에 꾸리는 데에는 이 대표의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즉각 나왔습니다. 실제 조직이 가동되면 엑스파일이나 처가 관련 의혹이 이미 제기된 윤 전 총장 관련 검증 작업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상대적으로 대선 등 각종 선거에 이미 출마한 경력이 있는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후보와 청렴하다고 익히 알려진 최재형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미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이준석 당대표 산하 후보 검증단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선이 시작되고 대선 후보가 확정됐는데 외부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후보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이 닥칠 경우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체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특정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과연 이 같은 검증기구를 당대표 산하에 두는 것이 적합하느냐 반대론이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종의 정치 실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격하게 맞붙으며 네거티브 공방이 극에 달했을 당시 한나라당은 국민검증위원회를 가동하고 이를 통해 공개청문회까지 열은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검증을 담당하는 국민검증위원회가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철저한 중립을 서약한 검증위원들은 사심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검증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지지율을 역전시킬 자신이 있다고 밝힌 박근혜 전 대표는 철저한 검증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선거 자체가 사실은 검증 과정이거든요. 과거에 뭘 잘못한 게 있다든지 법을 어긴 일이 있다든가 하여튼 이런 실체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이명박 전 시장도 검증은 철저히 하면 할수록 좋다면서 박 전 대표의 검증 공세를 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 공식이 발족됐기 때문에 후보들 모두에게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증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검증 범위와 방법,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검증위원회 중립성 논란이 있고 정책 위주로 하자는 이 전 시장 측과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청문회 형식의 검증을 해야 한다는 박 전 대표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검증위원회에 갈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당시 한나라당은 중수부장 출신인 안강민 검증위원장을 내세워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청문회는 안강민 검증위원장 등 청문위원 15명이 각 대선 주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박근혜 전 대표를, 오후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각각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청문회 과정은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 전 시장에게는 부동산 등 차명재산 관련 의혹과 투자운용회사 BBK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질문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표의 경우 고 최태민 목사와 관련된 사생활과 정수 장학회 의혹 등이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번 청문회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포부를, 박 전 대표 측은 역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후보에게 가해졌던 온갖 공격과 의혹들이 얼마나 정략적이고 또 얼마나 공작적이었는가를 밝히는 투명성 확인의 장으로 삼겠습니다. 국민이 물으시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동의 청문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나 검증청문회가 두 주자에게 해명 기회만 주는 부실 청문회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 안강민 검증위원장은 양 진영에서 자료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진실 규명의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위원회 자체의 존재의마저 상실된 것이 아닌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안강민 당시 국민검증위원장은 후보 검증에 실패했다고 자인했는데요. 검증위가 수사권,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검증의 성공 여부는 후보들의 성실한 협조가 절대적 전제 조건인데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후보들의 비협조 때문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인한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는 자료 유출, 공작정치 논란 등으로 비화되면서 의혹의 실체적 규명은 뒷전에 밀려나고 후보들의 자기 변명에 장이 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수사권 등 공권력을 갖추지 못한 정당이 자기 당 대선 후보들의 모든 의혹들을 규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자체 검증이 성공하려면 후보들의 신상 정보에 대한 자발적 협조가 필수 조건인데 과연 국민의힘 후보들이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할지 미지수입니다. 또 여당의 선거 공작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되는데요. 과연 국민의힘의 정치 실험이 외부의 네거티브 공격을 무력화하는 예방접종 그 기능에 충실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도출해낼지 아니면 2008년 한나라당 국민검증위원회의 전철을 밟게 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